안녕하십니까. 데이브 오피셜 랩셜의 김갑중입니다. 오늘 다룰 영상은요. 대입 수험생들이 자주 상담하는 멘탈 상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사례를 좀 보실까요? 매월 모의고사를 보면 너무 긴장해 얼굴이 벌개지고 손이 달달 떨리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조한 눈빛으로 선생님, 사설 모의고사는 안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기본기를 다지지 않아서요. 이런 이유를 들며 모의고사를 결시하는 학생들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오후 4시, 5시가 되면요. 오늘 시험 또 망쳤어요 라고 버릇처럼 중얼거리면서 하소연하는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학생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주 호소하는 멘탈 상담 주제는요. 시험 불안입니다. 혹은 학습 불안을 가지고도 상담을 많이 신청을 합니다. 재수를 하고 고3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목표는 성적을 향상시켜서 대학에 진학하는 겁니다.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멘탈 장애 혹은 공부에 있어서의 장애물,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험 불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이 불안감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존재를 합니다. 어떤 학생은 단기간에 극복하기도 하지만 어떤 학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중장기적으로 극복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시험 보는 날이면 간혹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하죠. 오늘 모의고사를 보는데 오늘 시험은 아주 어려워.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구를 하지. 그러면 학생들은 되게 불안감을 느낍니다. 혹은 자신의 어떤 예전의 모의고사로 인한 그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시험 보는 날에는요, 설상가상으로 대각선 앞자리에 앉아 있는 학생이 다리를 떤다거나, 그리고 누군가가 볼펜을 똑딱똑딱 거리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학생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도중에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하죠. 어찌되었든 시험 보는 환경과 장소는 수험생 스스로가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시험 불안이 발생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 과목, 어떤 특정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 불안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음 화면에서 두 학생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의 사례는요, 시험 문제를 풀면서 다리를 떠는 것과 볼펜 소리가 거슬리면 시험 문제에만 집중해야지 라는 학생이 있고요. 두 번째 학생은요, 시험 문제를 풀면서 앞사람이 다리를 떨거나 볼펜 소리가 귀에 거슬리면 그냥 무시할 거야,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학생은요, 자신의 어떤 불안한 마음을 외면하고 목표에만 집중하는 학생의 케이스고요. 반면에 두 번째 학생의 사례는요, 불안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해결책을 미리 생각했던 학생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목표에만 집중하는 학생, 그리고 목표 실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둔 학생. 이 두 학생 중에서 과연 어느 학생이 문제를 더 끝까지 풀 수 있을까요? 답은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둔 학생이 끝까지 풀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즉, 두 번째 학생 사례가 메타인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케이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계셔야겠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혹은 들뜬 마음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움직임, 내가 지금 시험 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자신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을 관찰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힘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반복적으로 생기다 보면 트라우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트라우마가 가장 중요한 순간, 예를 들면 수능 시험장이죠. 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의 의식에 간섭을 하게 되었을 때 이는 곧 불안감과 들뜬 마음을 증폭시키는 증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 혹은 들뜬 마음, 이런 걸 인정하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과정을 차분히 따라해 보십시오. 첫째, 평소 자신의 마음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심장에 손을 얹고 심장에게 야 1분에 너 500번씩 뛰어봐 하고 심장에게 명령을 내려보십시오. 과연 심장이 명령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죠. 당연히 심장은 명령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심장을 자율신경계통이라고 합니다. 마음 혹은 무의식,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도요, 자율신경계통에 속합니다. 지금 당장 의식의 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마음을 알아채야 합니다. 예상된 마음의 변화라면 본인이 준비한 해결책,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던 해결책으로 대응하면 되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마음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지금 할 일이 무엇이지? 라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긴장하고 있구나. 왜지? 수학 모의고사를 풀려고 하니 자꾸 성적이 걱정돼서일까?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지? 일단 불안감은 내버려 두자. 풀고 나서 생각하자. 이런 과정을 거치며 그 불안감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셋째, 시험이 끝난 다음에 채점을 하시고 오답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불안의 해결책을 만들어 봅니다. 예를 들자면 수학 모의고사를 끝냈습니다. 채점을 하겠죠. 그다음에 채점을 하고 오답 체크를 하고 점수를 좀 확인해 보십시오. 점수가 기대한 만큼 안 나오면 기분이 나쁘겠죠. 이럴 때 점수가 하락한 원인을 분석해 보십시오. 또 불안했던 원인을 분석하라는 뜻입니다. 아, 내가 급하게 풀다 보니까 계산 실수를 자주 하네. 아, 내가 수학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자꾸 고3 때 혹은 고2 때 미적분을 틀렸던 경험 때문에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그렇다면 계산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선생님한테 상담해 봐야겠네. 그리고 그걸 좀 어떤 식으로 연습할지를 적어 봐야겠어. 만약 또 이런 시험 때 이러면 그냥 무시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그 수학 모의고사 빈 공간에 차분히 한번 적어 보십시오. 시험지 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또 나타났을 때 또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미리 해결책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또 진행해 보십시오. 세 가지를 지금 따라서 해 보셨는데요.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의지 혹은 투지 이런 식으로 억지로 덮어버리거나 저항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큽니다. 누르고 누를수록 거세게 반동작용을 하는 것이 생각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덮어버리려고 저항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바라보고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앞으로 시험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조용히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만일 시험 칠 때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럼 무시하고 흘려보내면 되지 뭐. 이렇게 해결책까지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두시면 불안한 마음이 닥치더라도 금방 사라집니다. 영어에서 if then 구절이 있죠. 만약 뭐뭐 하면 그럼 뭐뭐 하면 되지. 예. 이 구문을 활용해 보십시오.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침착하게 풀 거야.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 내가 어려운 문제가 마주치면 별표 치고 풀어보고 안 되면 별표 친 문제는 또 풀어볼 거야 라고 다짐을 하십시오.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풀기 어려운 장애물, 특히 불안감, 긴장감 이런 것이 나타나더라도요, 그 장애물에 대한 마음가짐까지 머릿속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두십시오. 목표만 정한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에서 마음은 어떻다고 느껴지세요? 마음은 움직이고 마음은 변화하는 겁니다.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겁니다. 멈출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흘러가게 내버려 두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대입 수험생이 많이 겪는 시험 불안과 학습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한번 해봤다고 금방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을 여러 번 보시고 여러 번 또 연습하시고 반복적인 연습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런 멘탈과 관련된 부분은 부모님하고의 대화 혹은 부모님과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감정 코칭을 받으실 필요도 있고요. 부모님께서는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학생의 마음을 눈치채고 감정 코칭을 해주시는 상황이 자주 반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